저기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그 목소리 말이에요. 그건 대체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무척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답을 알게 되면 분명 웃음이 나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아주 친밀하게 들리지요. 마치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를 듣고 있는 상대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나라는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나라는 존재부터 차분히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감각은 무척이나 생생하고 단단한 존재감이 있죠. 모든 경험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 같습니다. 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 나라는 감각을 가만히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해답에 분명 놀라실 겁니다. 먼저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경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감각, 생각, 감정, 심상, 지각, 이것들은 마치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당신의 의식 속에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다음 순간에는 슬픔이 마음을 덮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가도 저녁 메뉴를 생각하기 시작하거나 팔이 가려워지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덧없이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목격되고 알려지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잠시 멈춰서서 가만히 관찰해 본다면 당신 자신 또한 이 경험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파도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파도를 바라보는 쪽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행위는 당신이 겪는 경험의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더라도 늘 변함없이 그곳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심지어 이 몸조차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간인 의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천재입니다. 생각이나 기억, 감정을 교묘하게 엮어서 나라는 주인공의 인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아의 감각은 독립적이고 단단한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선 아래서 스르르 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라는 바탕 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생각이나 감정의 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말을 걸 때 그것은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독립된 나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 듯한 환상을 말이죠. 한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생각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면의 대화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 뒤에 앉아서 그것을 듣거나 대답을 하고 있는 실체 같은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치 마음은 대화 상대가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향해 뱅글뱅글 맴돌며 말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과 감정의 층 아래에서 늘 변함없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경험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이 바라보고 있는 존재야말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형태도, 윤곽도, 욕구도, 의견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물며 나타나는 모든 것을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나라는 감각과 이토록 강하게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것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존재의 의식, 즉 그저 나는 존재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존재감, 다시 말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고요한 인식은 모든 생각이나 관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생각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쌓아 올려지는 토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개념으로 바꾸려는 습성이 있어서 이 순수한 의식을 붙잡아 그 주위에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몸이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결합된 제한적이고 분리된 자아의 감각, 즉 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무한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의식을 작고 갇혀버린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마음이 그 성질상 순수한 의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의식은 개념이 아닙니다. 애초에 개념이 존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 바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신의 렌즈를 통해 이 광대함을 해석하여 개인적이고 분리된 자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솟아오르기 전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저 당신이 존재한다는 단순한 알아차림뿐입니다. 이 나는 존재한다는 감각이 가장 먼저 있고 어떤 꼬리표나 판단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며 그 밖의 것들, 당신의 생각이나 기억, 소유물은 나중에 마음에 의해 덧칠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주의를 마음의 이야기인 나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식 그 자체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거나 나는 이렇게 느낀다는 생각과 하나가 되는 대신 나라는 그 어떤 생각보다 앞서 늘 그곳에 있는 순수한 존재의 알아차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나는 그저 해석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마음은 만물의 밑바탕에 있는 무한한 의식, 그 감각을 빌려 그것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는 모든 관념, 모든 경계, 모든 자신이라는 틀을 넘어서 존재하는 의식입니다. 이 과정을 관찰하고 부드럽게 의식 그 자체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당신은 한정된 자아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은 당신이 언제나 그래왔듯 순수하고 무한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다. 생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기억이 툭 하고 떠오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감각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마음은 이러한 생각이나 경험의 소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 자체는 그런 주장을 할까요? 아니요.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깊이 바라본다면 나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는 실제하는 분리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 스스로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마음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마음 뒤편에 실체 같은 건 없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의식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처음의 생각에 관여하기 위해 더 많은 생각이 태어납니다. 이 내면의 대화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자아에 대한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그저 단순한 정신활동일 뿐입니다. 즉 생각과 생각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마음은 나라는 생각, 즉 자신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는 생각은 우리의 의식의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나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마치 실체로 오해받았던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목격되는 순간 그 거짓된 힘은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정신적인 수다에 닿지 않는 순수한 바라보는 의식뿐입니다. 마음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중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의 수다가 얼마나 지치고 끝이 없는지, 얼마나 침묵과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이 욕구마저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이 생각마저도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정신적인 층인 것이죠. 이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하는 것도 지쳤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생각하는 것에 지친 걸까 하고요. 다시 한번 당신은 실체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유에 대한 생각이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탐구는 마음의 층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바라보는 의식 속의 일시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순수한 바라보는 의식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지각은 왔다가 사라지고 바라보는 의식은 그것들에 영향받지 않은 채 남습니다. 그것은 판단하거나 반응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 바라보는 의식을 온전히 체현할 때 마음과의 일체화는 스르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끝없는 대화의 굴레에 갇힌 생각의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이 모든 정신활동이 뒤에 아무도 없어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인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것은 명상이나 탐구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때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때도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고요히 바라보며 편안히 쉬게 됩니다. 인생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것으로
무언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에고, 즉 마음이 만들어내는 나는 변장의 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였다가 다음 순간에는 인생의 고난을 한탄하는 희생자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가면을 바꿉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모든 역할들인 걸까요? 아니면 이 역할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인 걸까요? 탐구의 빛 속에서 에고의 변해가는 모습은 실체를 드러내고 남는 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인 안정되고 변함없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역할에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관찰할 뿐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순수한 바라보는 의식으로 진정으로 보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자아의 층, 즉 에고의 수많은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남는 것은 당신의 진짜 본성, 한없이 넓고 평화로우며 충만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찰에서 오는 체험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의 수다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싸움이 아니라 그저 배경음악 같은 백색 소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음을 억지로 침묵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심이 되는 생각의 주인이 없는 그저 생각들의 모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저 상결고만 분리된 나라는 환상에서 해방되어 당신은 평안함과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걸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당신이라는 바라보는 존재가 아무런 걸림 없이 빛을 발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한번 해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실천인 것입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당신의 주위를 바라보는 의식으로 되돌려보세요. 이 인식이 당신의 존재에 깊이 스며들도록 머지않아 자아와 타인 사이의 경계선은 희미해지고 그 모든 것이 의식 속에 나타난다는 이해 속에서 당신은 깊은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걸까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은 언어와 생각을 넘어선 영원하고 자유로우며 고요한 목격자인 것입니다.